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 돌파의 플랫 291화 라이엇 게임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과자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성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되게 기쁜 소식을 얘기해서 업될 줄 알았는데 별로 기쁘지 않나 봐요. 뭐가요? 자, 300회 특집 설문조사 있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0명만 제발. 100명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안 해주시더라고. 이래서는 내년에 할 수가 없다. 중복됩니까? 막 한 분이 10번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안 돼. 뭐 그리고 좀 나온 지 꽤 됐지만 웹소설 큐레이션, 로맨스, 로판, BL편도 계속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더듬어선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이래야지 임팩트가 있어. 자, 이제 패자부활전 얘기를 해봅시다. 네. 요 게임 이름은 리스트라 게임이에요. 리스트럭 어렵다. 그냥 리스트라로 하자. 리스트럭처링. 원래 구조 조정한다는 뜻이죠 이게. 경영학 용어죠.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됐을 텐데 또 일본 애들은 이렇게 리스토라라고 부르더라고. 리스토라 게임. 그렇게 했는데 말하죠. 또 번역에서도 어울린다. 그냥 리스토라라고 하더라고. 리스트라라고. 그러니까요. 구조조정 게임으로 아마 그 만화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 아닌가? 리스트라라고 하길래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했어. 근데 나중에 옆에 이제 자막 나오니까 알겠더라고. 이 패자부활전이 뭐냐? 이제 아까 2회전까지 하고서는 결국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애들이 있잖아요. 훨씬 많겠죠. 승리하지 못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긴 애들이 3회전으로 올라간다. 말 그대로 패자의 부활전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나오는 원래 아까 상금을 받았어. 그럼 패자부활전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오를 꼬시려고 그 경찰이 있죠. 금리 라이엇 아저씨. 게임 관계자 금리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제 약간 감성팔이를 해요. 아키하마 어머니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고 막 우리 아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 1화 때 그렇게 아키하마가 슬픈 과거가 있는 애다. 그래서 얘가 너 때문에 지금 3회전 나가는 거 아니냐. 얘를 기권시킬 상금을 따라. 패자부활전 거기 별 못하는 애들만 모였으니까 나오 너 정도면은 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나오가 귀가 얇잖아. 아니 이거에 넘어간다는 게 너무 어이가 그치. 없었어. 그러고 또 패자부활전에 나가요. 다른 애 능력치가 10이면 얘는 1도 안 되는데 뭐 그래야겠지.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 9명이 모였어요. 이제 아는 얼굴들이 많죠. 모인 분들이. 버섯머리 또 왔잖아. 그렇죠. 네. 있고 그래서 그 9명 중에 한 명만 구조조정해서 떨어뜨리고 8명이 살아남는 게임이래. 완전 해적 게임 같잖아요. 이러면은 다들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게임은.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준석이 제일 먼저 떨어졌잖아. 더 지니어스에서. 그랬나? 그러면은 이 게임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냐? 이 9명한테 투표 용지를 나눠주는 거야. 거기에다가는 5명을 적을 수 있어. 그럼 여기다가 적어주는 애가 표를 얻는 거겠죠? 네. 그 표를 제일 많이 올라간 애들을 순서대로 3회전으로 간다. 한마디로 표를 제일 못 받은 애가 구조조정 당한다. 일종의 인기 투표네. 그쵸. 그쵸. 대신 내 이름을 적을 순 없다. 반장 투표하는데 내 이름 적을 순 있지만 이런 건 내 이름을 적을 수 없다. 자기 이름을 적게 되면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하는 그쵸. 거잖아. 자기 이름만 다들 적으니까. 자기만 적고 다 어. 똑같은 점수로 끝나겠지. 그쵸. 자기 이름 적으면 그래서 그 페널티가 있지 않았나요? 그냥 못 적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페널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페널티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무효가 못 될거 한다고. 아니에요? 그냥 무효? 어쨌든 무효표인가? 못 한다고. 못 한다고 하면 되지. 뭘 거기 그냥 토를 날어. 그렇게 이거를 몇 번 하냐? 투표를 10번을 한대요. 그럼 5번씩 적으니까 50번의 표가 나오겠네요. 각자 내는 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1위가 되면은 또 특별 상금 1억 엔을 준대.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을 내면은 3회전 기권이 가능하다. 계속 요 룰은 음. 끝까지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고민을 하게 네. 되는 거지 계속. 그리고 그러면은 정리해고 당한 사람의 1억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머지 1등부터 8등까지한테 나눠준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정리해고 당한 사람 빼고는 다 뭔가 괜찮은 느낌이. 근데 결국은 한 명한테 다 뽑아 먹는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명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지 이것도. 그렇죠.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M 티켓이 나옵니다.
엠티켓이 뭐냐면은 에무 티켓. 그래요. 에모치카또 에무 티켓. 참가자들끼리 왜 이래? 뭐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수표 같은 거야. 이게 계약의 형태가 이래요. 왜냐면은 이거를 한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1억이야. 한마디로 무조건 이행하라는 거지. 그런 뭐든지라는 게 엠티켓이 되게 핵심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수표가 그렇게 많이 쓸만한 그런 공간이 많지 않았는데 거기다 막 깨알같이 적잖아. 네. 막 그렇게 되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뭘 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뭔가 주고받고 팔 수 있는 수표인데 결국 계약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여기서는 설명을 약간 그냥 속일 것처럼 그러니까 물 한 통을 사는 것들을 뭐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직까지 상상을 못했지. 거래를 한다라는 식이었죠.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배고파지고 뭐 어. 이런 게 나오나라고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 여기 나올 때 이제 뭐든지 다 들고 올 수 있다고 자기 갖고 오고 싶은 건 다 가져오라 했더니 또 나오는 막 무슨 인형 갖고 오고 무슨 그걸 왜 쿠키 갖고 갖고 오고 막 오는데? 이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뭘 가져왔어도 별로 도움 안 그렇지. 됐어. 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네. 결국은 나중에 아키야마가 여기 참여하게 되는데 얘를 소지품으로 쳐준 거잖아. 그렇죠. 위에 그 위원회 측에서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냥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효과가 있었고 결국은 이 MT켓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매표지. 네. 표를 그냥 사는 그렇죠. 요 방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걱정을 해요. 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나머지 애들이 다들 되게 너무 한가한 거야. 왜 그러니까 그 후쿠나가 버섯머리 저 새끼 나쁜 놈이잖아. 저 새끼 무조건 탈락시킬 거야. 우리 8명 다 올라가는 거야. 게임 끝났어. 그럼 재미가 없죠. 그래서 후쿠나가가 이제 머리를 써요. 자, 어필 타임을 하자. 나는 말을 안 할 건데 그래 내가 떨어지는 거 맞아. 근데 너네들 3회전 나갈 거고 너네들은 계속 만날 거잖아. 그럼 서로 이거를 게임에서 왜 이겨야 되고 왜 떨어지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해서 서로를 좀 잘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니까 다들 또 귀가 얇아. 악마의 그럴까? 속삭임이었는데 요걸 듣는 순간 망하는 거고 그치. 우린 재밌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이 버섯머리가 여기서 서열 2위쯤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 회전수로는 그쵸. 2위 정도는 되는 것 그 같아. 나중에 결국 같이 하게 되잖아. 네. 그래도 그렇죠. 이 9명 중에 계략이란 걸 쓸 줄 아는 애는 버섯머리밖에 없어 일단. 그게 좀 안 쉽긴 했어. 좀 누구 한 명 더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나 해서 이제 와해를 시키는 거잖아. 나오는 빚이 없다. 너희들과 달리. 그거를 또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오 소개 타이밍에 너는 왜 왔어? 넌 빚도 없지 않았나? 막 이런 식으로 그치. 뜨잖아요. 떠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들 눈빛이 바뀌어. 전현이? 전현 빚이 없다고 막 그렇게 되죠. 심지어 1억도 아니고 1억 4천을 받았대. 이게 후쿠나가의 삼정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걸어요. 적의 관심을 돌리려면 새로운 적을 만들면 된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 유행어가 있죠. 후쿠나가가 오더니 필승법이 있대. 아, 또 있어. 뭐냐? 후쿠나가랑 나오랑 서로 이름을 적어가지고 5표씩 10번을 주면 우리는 서로 50표야. 잘 생각해봐. 50표가 중간인 것 같지만 모두가 50표가 될 수는 없어. 누구는 51표가 되고 누구는 49표가 될 수도 있고 52표, 48표가 됐으니까 우리는 지진 않는다. 중간 정도 간다는 그치. 거죠. 언뜻 들으면 필승법 같죠. 근데 이 게임 내내 이 버섯머리한테 깜짝해 나고 휘둘리는 게 자꾸 나오잖아. 너무 짜증나더라고. 아키야마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아,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치. 쟤는 머리라는 게 없나?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 머리는 없지. 빠가쇼시키 나오니까. 그냥 믿는 거고 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항상 그 최악의 상황까지 꼭 만들어 얘가. 네. 그래서 아키야마를 통해서 그거 정말 최상의 상황으로 가는 게 네. 거기가 정말 엄청난 거잖아. 네. 그 간극이. 삼국지 게임식으로 말하면 지력 5의 매력 100 같은 존재죠. 나오가. 유빈데 누구야, 지력이 그러면? 없어. 그런 캐릭터는 누구였어요? 없죠. 그런 없지, 그런 캐릭터는. 지력 오면은 삼국지에서 죽었어요 그냥. 안 써. 조표? 그래도 얼굴이 토다 에리카인데. 그래, 매력이 100이다. 매력이 100이다. 자, 1차 투표 시작됐습니다. 1차 투표를 했어. 근데 나오가 빵표야. 이거 뭐야? 당연히 속았지. 후쿠나가만 10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5표씩 받은 거잖아요. 그치. 버섯머리가 뒤통수 친 거지. 분명히 시작하기 전만 해도 후쿠나가가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압도적인 1위가 됐어요. 그리고 투표를 뭐 2회전, 3회전에도 나오는 계속 빵표야. 아무도 안 줘.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 거의. 나오가 되게 침울해하는데 그 표본문이 있죠. 표본남이 오더니 물을 쓱 건네줘요. 원래 뭐였냐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표를 교환하는 작전을 짰었대. 그러니까 너네만 짠 거 아니야. 다들 그 정도 머리는 있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표본 문희남이 참 잘해주는 거는 저번 게임 때 얘 막
버섯머리가 얘 엄청 때리려고 할 때 그 칸자키나오가 막 몸을 막아가지고 막 구해줬잖아. 아마 그래서 그래도 호의를 좀 가지고 네, 맞아. 있었더라고. 그때 표범남이 승질나서 때리려고 했는데 후쿠나가가 싸움도 잘하는 걸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생긴 거랑 달리 되게 잘 싸우더라고. 원작에서도 약간 그런 걸로 나오고. 맞아. 아 그래? 사실 표범이 훨씬 잘 싸우게 생겼잖아요. 생긴 거는. 표범인데. 뭐야? 그치 표범인데 버섯할 때 지는 건 이상하잖아. 그러네. 다 남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후쿠나가가 오더니 야 내가 나오랑 손을 잡고 있어. 그리고 서로 표를 팔면은 다 50표잖아. 근데 그게 될 것 같아? 나오는 돈이 있어. 1억 4천이 있으니까 너네 표를 사면은 너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패배자가 나올 거다. 그렇게 또 꼬드기는 거야. 말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안 오고 그냥 사기꾼으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왔더라고. 그러게. 그래서 어떡할 거냐? 너네 7명이 나한테 500만 원씩 주면은 내가 나오를 배신을 할게. 그리고 나오를 완전히 꼴등으로 만들어줄게. 한마디로 내 배신을 사라 이것들아. 되게 멋있죠. 배신을 사라. 엠티켓으로 배신을 샀어요. 그리고 얘가 1회전 저번 게임처럼 배신 때릴 수도 있으니까 계약서 쓰잖아 각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엠티켓 자체가 계약서가 되는 거지. 네. 왜냐면 이걸 어기면 1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이겨도 거고. 의미가 없어요. 거기면. 그래서 전부 다 표를 이것도 확실하게 정해버린 거야. 어기면 1억이 나가게. 그래서 뭐 1N으로 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누구 찍고 하기로 했다가 거기 다 기입을 한 거지. 빼백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그걸 뒤엎을 수 없어. 이제 배신할 수 없는 구조까지 만들었지. 네. 이거 망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어. 음.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7화 제목이 나오의 반격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보게 되죠. 그래서 5번의 투표가 끝났는데 나오는 당연히 빵표지. 아무도 안 주는 거야. 그때 후쿠나가가 또 와. 뭐냐면 역전의 기회를 줄 건데 이 게임을 해서 나를 이기면 내가 30표를 만들어 주겠대. 저 이때 진짜 이런 한숨이 나왔어요. 그치.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잖아. 네. 이것도 눈치를 못 채는 정도 애가 여기 뭐 패자부활전이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온 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제목이 왜 나오의 반격일까 궁금했거든. 여기서도 이렇게 발리는데. 그러니까 요 내기 자체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건데. 아주 간단하죠. 주머니 안에 카드가 2장이 들어있어요. 카드 하나는 뒷면만 있고 나머지 카드 하나는 조커야. 트럼프로 치면은. 그러니까 뒷면은 같고 한쪽 면만 조커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카드가 앞면 뒷면이 있는데 하나는 프린트가 뒷면만 잘못돼서 있는 뒷면만 다른 게 있다. 너는 뭐 어둠이 좋아 빛이 좋아 했더니 이제 빛이 좋다고 한 거야. 이거 나중에 뭐 네가 반대로 말해서도 어차피 뭐라고 해서 했을 것이야. 라고 해서 이제 한 장을 뽑아서 이 앞면 카드가 나오면은 네가 이기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었지. 이건 무슨 확률상 벌써 안 되잖아요. 그런데 봐봐. 근데 만약에 처음 뽑았는데 아예 뒷면이 나오면은 뭐 앞면이 나오면 아예 앞면이 나오면 안 된다. 무효고 다시 나오니까. 무효로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확률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를 눈치를 못 채고 하다가 개 깨진다. 개도 아니고 약간 운이 좋은 편에 속하는지 이렇게 흘러는 가. 6대 4 정도가 졌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하면은 또 확률이란 게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을 반복해. 아, 그렇지.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이제 10번 정도 하면은 확률이 맞을 수밖에 없지. 확률에 이제 수렴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잖아. 네. 이제 한 번 했으면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기면 30표를 줄 건데 지면은 3천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오가 졌죠 당연히. 3천만 원을 뺏겼어. 근데 왜 7화의 이름이 나오의 반격일까? 아키야마 고기 때문이지. 그렇지. 그럼 제목 바꿔야지. 아키야마의 반격이지. 그치. 나오의 아키야마에 의한 반격. 어렵다. 그러니까 주최 측이 아키야마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너 와도 된대. 참가자가 아니어도 와도 된대. 소지품이다. 그렇지. 그리고 한번 듣더니 아키야마가 너는 속았어 오쿠나가한테 바로 하죠. 야 생각해봐. 뒷면이 나올 확률이 75%야. 50대 50 게임이 아니었어 이거는. 그치. 하지만 필승법이 있어 또. 그러면서 이 조언을 듣고서는 나오가 게임을 한 판만 더 하자고 합니다. 이번에 이기면은 30편 됐고 10표만이라도 달래. 되게 국어를 하잖아요. 후쿠나가가 약간 찜찜한데 그래 이건 무조건 내가 이기는 게임이잖아. 그리고 얘가 자기 트릭이 들켰나 싶었는데 나오가 또 멍청한 모습 계속 보이니까 또 안심하지. 걔는 역시 빠가였어. 연기를 한 거지. 초반에는 이제 그걸 다 조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이 카드를 파괴하면은 여기서 감촉으로 알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 옆면에 손톱으로 찍어놓은 거였지. 그걸 네. 보이지도 않잖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안했을 때 그냥 네가 뽑아라라고 처음부터 했었으니까 그걸로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뭐 만져볼 수 없는 뭐 꺼내봐서 보지만 뭐 육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옆에 네. 옆면만 이렇게 손톱을 긁어놨으면은. 심지어 카드도 전부 뒷면인 카드만 흔적을 냈으니까 그건 절대 밖으로 안 나오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쪼코를 뽑았는데 쪼코에 얘가 뭔가를 훔치면 낸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쪼코는 멀쩡해. 그런 트릭이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나오가 이겼어요. 10표를 얻었어. 이제야 10표를 얻었어. 근데 10표 얻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그렇죠. 발짝을 시작한 거죠.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한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오가노라고 그동안 많이 안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작은 버섯머리. 짝버섯. 그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거야. 소형버섯. 소형 버섯. 소형버섯한테 가서 내가 7천만 엔을 줄 테니까 10표만 팔아달래. 10표는 너무 이상하잖아. 그거 받아서 뭐 할 거니까. 사실은 패자부활전 여기가 아니라 되게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여러 표가 떨어지는 거더라. 그 패자부활전에서 떨어진 애들을 또 모아서 또 패자부활전을 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10표만 더 받아도 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20표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대. 그런가 보다. 그렇듯해. 그러고서는 이게 거짓말이었죠. 그치. 라이아 게임이니까 7천만 엔을 주고 10표를 받아왔어 나오가. 그래서 10표만 받은 줄 알았는데 9번째 투표를 하니까 80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때 맨 처음에 이해를 잘못했던 게 10표를 팔아달라고 해서 어차피 계약이 왜 후쿠나가랑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10표를 어떻게 하지? 그럼 계약 위반 아닌가 했더니 이미 투표가 돼서 자기가 얻은 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지. 그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뭐냐? 그럼 이제 표팔이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미 투표한 거 개표가 네. 된 것까지도 이제 오갈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야. 네. 사실은 후쿠나가가 더 빡빡하게 네. 그거를 또 오가게 할 수도 없었다라고 적었어야 됐어. 근데 그치. 그것까진 몰랐던 거죠. 그치. 게다가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게 그러면 7명한테 7천만 엔이면 돈이 이미 오버잖아요. 그치. 4억 9천이야. 어. 그 돈은 어디서 나?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10번째 투표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돈을 지급하는 걸로 있어. 어쨌든 나는 10번째 투표를 하기 전에 돈을 주는 게 계약이었다. 그 전에 줄 거야. 어떻게? 표를 팔아서.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표를 사야 되죠. 네. 지금 남은 사람들이 다 40표 막 41표 그래. 지금 그러니까 40표인 애들이 3명이 있었고 나머지가 41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40표인 3명은 자기네들이 질 것 같잖아. 네. 표를 사러 왔어. 근데 말도 안 되는 강매를 하죠. 2표를 7천만 엔에 팔아. 처음에는 1,000만 엔에 사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되게 약장수처럼 아키야마가 잘 생각해봐. 너네가 1,000만 엔에 사면은 나오 돈이 얼마야? 1,000만 엔씩 3명이면 3천만 엔이야. 너네한테 7천만 엔씩 주기로 했는데 그 돈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바보 같지만 그렇대. 그래 내가 7천만 엔을 줘야 되는군. 그러면서 투표에 사는 게 7천만 엔을 줘. 1등이라고 또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다 넘어가죠.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요? 어차피 꼴찌를 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표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야. 이거야말로 강매인데 결국은 꼴등을 하면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이라 탈피하기 위해서 네. 이 부당한 가격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지. 되게 거만하게 이제 아키야마가 앉아가지고 네 얘기도 들어보고 네 얘기도 들어오고 하다가 표값이 올랐어 그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쵸. 거잖아. 그렇죠. 이제 왜냐면 40표였던 사람이 2표씩 사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42표가 됐으니까 41표가 또 꼴찌가 됐거든요. 그렇지. 계속 이런 식으로 팔 수가 있었던 거지. 치사하게 2표씩 팔아. 그거. 그리고 이걸 아무 대놓고 누가 보든 말든 팔잖아. 그렇지. 상관없는 거야. 계속 소문이 경쟁을, 날수록 좋으니까.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예. 다 털어먹습니다. 아키야가. 처음에 아케마 그러지 돈 다 털 거라고. 네. 그래서 진짜 7천만 엔 그게 없었던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쌤 이제 무효가 되게 만든 거죠. 쌤쌤을 넘어서 더 벌게 되는 거지. 얘가 거의 모든 자본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그 결단을 내리는 게 그런 거잖아. 가능했던 거는 모든 돈을 아예 그냥 다 가진 정도가 거의 그 됐나요? 정도가 되죠.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끝까지 막 팔고 팔아서 이제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얼마 표가 갔는지는 나중에 나오나? 이제 봐야지 알지. 그거를 말 안 하는 게 또 조건이었어요. 맞아. 나중에. 거기까지 다 써놨지.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당연히 1등은 나오고. 현자키 나오지. 그리고 정리해고는 누구냐? 다들 후쿠나가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그 표범이 정리고가 된 거야. 아니 그치. 표범 나한테 와서 그래도 말도 걸어주고 물도 주고 착한 표범인데 왜 얘가 정리고를 당했냐? 사실은 너는 이제 게임 그만하고 일상을 살아라. 그러면서 일부러 꼴찌를 만들어주고 대신 2억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부 1억 줄 테니까 우리 다 무승부로 하자.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규칙을 다 엎어버렸어. 네. 그러니까 카이지가 하던 방식이지. 그러니까 지가 못 따도 상관없어. 이것 자체가 이제 아주 징글징글해. 진절머리가 나. 그래서 너희들
내가 다 부셔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이 방식, 이 법칙 자체를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어. 이걸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이 게임은 알고 보면은 계속 몇 차전까지 나가면은 우리는 사무국한테 돈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서로 비기기만 하면 돼. 네. 그러면은 상금도 얻고 벌금도 얻고 받았던 1억에는 다시 돌려주고 끝난다. 이게 필승법이다. 결국. 그게 나오의 결론이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3회전에 나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3회전 나가고 표범남만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표범만 이제 구원 받은 거지. 그러게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 물도 좀 주고. 근데 요 게임이 제일 복잡하다고 생각했고 제일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던 것 같아. 그렇죠. 완전 영표가 몇 회전까지 갔잖아요. 5회까지 영표였어요. 그리고 이미 그 개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득표가 끝났으니까 네. 그 표까지 관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맞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잘 가렸던 거죠. 그러니까 엠티켓이라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하지 않았고 진짜 그 물병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머리만 잘 쓰면 모든 게 다 가능했던 구조였고 사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승리를 하고 모든 사람이 무승부로 하는 뭐 완전 무결한 해피엔딩까지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오가 머리가 없진 않았던 게 끝에 사실은 아키야마가 처음에는 표 팔기 시작했는데 나오가 중간에 이제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뺏어가지고 이제 이 무승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령 머리 잘 5는 쓴 아니야. 거죠. 5인 척 하는 건가? 그냥 10. 사람을 이 지령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얘는 그 정의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다른 사람이 보면은 100엔 주웠다고 경찰서 갖다 주는 거 되게 바보같이 보이지만 네. 얘로서는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하니까 늘 쉽게 속고 그래서 바보 같은 뭐 나오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방식으로 뭐 LGT가 구성한 모든 너네들끼리 한번 까부셔봐라 하는 그런 구조 자체를 다 파괴했다. 네. 오징어 게임도 누가 이기냐? 이정재가 이긴다. 그렇다. 저 주인공이 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항상 이렇게 바보같이 착하잖아요. 보통. 이정재는 바보같이 착하지는 그 않았죠. 그 마지막에 중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 상우가 자살하지 않고 우리 집에 갈래요. 그 말을 했던 거 자체가 그 법칙을 파괴하는 그 과정이었지. 그렇죠.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얘가 왜 해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 네. 거기서 자기가 아는 사람 되게 많이 죽었지. 여전히 빚은 그대로지. 이러면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비긴 거 자체가 모두의 승리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절망과 쾌감 사이 뭐 좋다 나쁘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쾌감은 분명히 대단했다 이렇게 보이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리고 3회전이 금방 시작이 됩니다. 바로 끌고 가잖아, 애들을. 쉴 틈도 없이. 그냥 뭐 맞아요. 트럭에 태워서 막 가. 그 트럭 너무 좀 후줄근해가지고. 군용 트럭 같은데 아. 뒤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장소는 뭐 폐쇄된 공항 같은 데로 보이죠. 네. 그리고 새로운 빌런이 추가가 됩니다. 이름은 요코야. 백발남이고 오드아이야. 코스프레. 오드아이는 뭐다? 능력이 있다. 요거는 근데 가장한 거지. 네. 아무튼 코스프레 엄청 열심히 하고 왔는데 뭐 약간 누구? 신동엽 닮았다고? 제가 보기엔 신동엽이었어요. 나는 김장훈. 너무 헤이헤이헤이 느낌이 나가지고 연기도 되게 과장스럽게 하고 그 마스카라 너무 진해가지고 부담스러웠어. 근데 좀 이상한 게 원래 이제 일본 드라마가 많이 욕을 먹는 게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원작을 똑같이 재현하려고 해서 이상한 금발 만들고 막 그치. 흑인처럼 분야고 그러기 이상하잖아. 근데 요코야가 원작에서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작에서는 그 눈썹이 없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눈썹이 없어? 그 대신 되게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데 난 이거를 뭘 표방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요코야가. 그러니까 그 뭐 초능력자라는 걸 되게 가장하는 거잖아. 네,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신비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썹을 미는 것보다는 은발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나 보지. 그럴 수 있죠. 개그맨 같아 볼 때마다 요코야는. 그러니까 좀 그럴 듯하게라도 하던가. 그러니까 아니 버섯머리는 나름의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게 그치. 어울렸는데 여기 너무 좀 성의 없었지. 네. 얘 자체가 되게 약해 보이는 악당처럼 돼버렸어. 그리고 원작에서는 되게 절대자 같았거든. 뭐 진짜 초능력이야. 아, 얘가 절대자였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파워가 셌단 말이야. 이거는 너무 이길 수가 없다 얘는. 근데 여기서는 중간에 그 눈도 막 눈빛이 막 초록색으로 바뀌면 M 되면서 바뀌면 더 웃기잖아요. 그게. 근데 계속 웃겨. 포스가 없어 포스가. 어쨌든 최종 빌런으로 이제 낙점이 된 애인데 네. 뭐 중간에 보여줬던 이 카리스마가 아키야마에 의해서 좀 손쉽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은 백발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일단 게임 설명을 하자면은 이번엔 단체전입니다. 밀수 게임이야. 네. 설정은 뭐냐면은 물의 나라랑 불의 나라가 현재 이제 긴장 상태인데 곧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런데 상대국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거야.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각자 상대국에서 돈을 밀수를 해오는 게임이야. 요게 이제 설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진행이 되냐? 캐시 카드가 지급이 돼요. 요 안에 총 5억엔이 들어있어. 근데 한 번에 빼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엔이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트렁크에 담아와서 검사실로 갑니다. 이제 그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네. 그럼 검사실에 가서 이제 검사관은 요 트렁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패스. 요게 분명히 이제 돈을 밀수하는 새끼다. 그러면은 다우트를 해서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걸리면은 요 현금은 고스란히 검사관한테 간다. 근데 다우트를 5천을 했는데 실제는 1억에 들어있었다. 그럼 밀수 성공이야. 왜냐면은 실제 들어있는 금액보다 적게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비어있을 때 다우트를 불렀다. 그러니까 완전 빵인데 한 5천 불렀어. 그러면은 그 부른 금액의 절반을 지급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2,500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요런 규칙입니다. 단순하죠. 단순한데 이게 사실은 그 두 번째 그 패자부활전 게임보다 훨씬 단순한 것 같긴 한데 더 잘 것 같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팀을 먹고 하니까 이게 한 팀 같아도 우리 팀이 아닌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심지어 후쿠나가 버섯머리 얘도 우리 팀이야. 뭐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일단 리허설까지만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리허설을 한번 합니다. 늘 여기서 리허설을 한번 해주지. 그래야지 우리들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지. 시청자를 위한 거야,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하면 연습 게임 한번 하는 거지. 네. 자, 이제 나오가 밀수를 하고 검사관은 아키야마가 하기로 했어. 그런데 아키야마가 한 번에 맞춰. 100만 엔. 왜? 트렁크에 소리가 들렸대. 딸그닥딸그닥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100만 엔이면은 그 한 덩이야. 네. 지폐. 그렇죠. 이게 그냥 트렁크에서 흔들렸던 거지. 근데 101만 엔인지 102만 엔인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칸자키 나오를 믿은 거지. 얘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그런 것도 있었어. 이게 한 장 차이면은 이게 나중에 1억 엔인데 네. 사실은 9,999만 엔이었지 뭐 이런 게 나온다? 한 장 없는 게 어떻게 그게 눈에 확 띄지? 한 장 있는 것만 있었지 없는 건 없었어요. 없는 아. 거 있었어. 아, 있었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설정 오류 아닌가. 한 장이 빈 게 확 티가 나는 건 아니잖아. 아무튼 그렇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검사관과 밀수를 교대로 30게임을 진행을 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대국에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못 빼내고 이거는 그 남은 그 국가 그 은행에 있는 그 국가 국민에게 나눠서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면은 상금을 안고 또 4회전을 가야 되고 지면은 빚더미를 안고 퇴장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팀을 나눕니다. 이제 5명 나누게 되는데 아까 이제 9명이었고 뭐 아키야마 있고 뭐 이런 방식이었잖아. 한 명 빠지고 해서. 네. 그래서 5대5 게임이 됐는데 일단 물의 나라는 나오, 아키야마, 후쿠나가가 있고 그다음에 스카잔 입은 여자가 있고 작은 버섯머리남이 있어요. 이 여자분은 앞에부터 계속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뭐죠? 담배녀라고 적어놨었는데. 아, 담배를 계속 피지? 네. 저는 그 스카잔 입고 있는 게 그냥 인상적이어서 뭐 네네. 중요하진 않아. 맞아요. 뒤에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기억을 못 기억이 해요. 안 나요. 기억이 나지 않지. 저걸로긴 했지만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브레나는 중요한 건 딱 하나지. 뉴 빌런인 뭐 요코야의 사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0 게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네.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시즌 1의 마지막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드디어 아키야마랑 뭔가 비벼볼 만한 애가 나왔어 이제야. 네, 그런 거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코스프레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우스워 보인다. 근데 초반에는 사실은 그게 초능력일 수는 없잖아. 이런 거에서. 네. 이런 드라마에서 초능력은 반칙이지. 그렇죠. 근데 그걸 가장해서 얼마나 좀 재미있게 속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그 초능력을 가장하고 저렇게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로 뭐 하나를 또 하고 되게 단순한 게임을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이 화에서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 그리고 특히나 이거 만화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아까 이게 드라마에서 뭔가 트릭이 빠졌나요? 나는 만화에서 되게 어려웠거든.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게 시각적으로 되게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의 나라 불의 나라 했을 때 만화로 봤을 때 되게 헷갈려. 아. 근데 여기서는 색상과 뭐 그러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 구분이 그렇네요. 딱딱 지어지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서로 좀 얼마 차이구나 이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보는 재미도 있는 반면에 보는 재미가 있고 일단 받아들이기도 되게 편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이라도 받아들이기 편하겠구나. 아, 그래서 이거 만화를 안 보려고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나도 만화 때 보면서 잠깐 이게 어느 나라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겨? 막 혼자 그랬거든. 확실히 그 색깔과 어떤 그런 컨셉과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사실 물의 나라 불의 나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그거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되게 분명해졌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9화 중간 정도의 얘기인데 뭐 중간에 이제 2편 빼고 마지막까지 이제 요 밀수 게임을 가지고 서로 겨루게 되죠. 그렇죠. 자 일단 그래서 게임을 시작을 해봅니다. 뭐 리허설 해봤으니까 일단 나오가 근데 여기서 필승법을 처음으로 선언을 하잖아. 아 너무 신기했어. 필승법을 나오가 하면서. 근데 얘가 생각한 건 다 생각했던 거지. 그렇죠. 이게 우리 약간 이제 설명했을 때 요 게임 방법 다 눈치챌 수도 있는데 빈 트렁크를 가져오면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나오가 1차전 되게 막 무거운 척 연기를 하잖아. 빈 트렁크 가져오면서 누가 봐도 가짜 같은 이런 연기를 해서 딱 걸리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냥 빈 트렁크만 해서 얘가 뭐 의심하게 만들고 뭐 이런 방식인 거잖아. 근데 아무도 그럼 의심 안 안 하지. 하죠. 그리고 너무 티가 나게 연기를 하니까 거기에 속을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끝나. 자, 그래서 그 나오가 이제 물의 나라의 1게임이었고, 자, 불의 나라 1게임에서는 이제 검사관이 후쿠나가가 됩니다. 이제 물의 나라 쪽의 검사관이죠. 네. 이때 패스를 선언을 해서 1억엔을 밀수하는데 성공을 해.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뺏긴 거야 벌써 1억엔을. 그치. 1억엔을 빈 트렁크만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대담하게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거야 1억엔. 이 새끼 또 그냥 뭐 그렇게 넘기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물의 나라 두 번째 게임 그 스카잔녀가 이제 밀수를 하는데 패스. 근데 빈 트렁크였어. 사실 이 사실 얘가 가져오라고 서로 그치. 상의를 했었어. 근데 얘는 지 돈 뺏기기 싫어가지고 결국 안 가져온 거야. 이러니까 게임이 되겠어? 아까 그러니까. 관계자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팀이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그렇죠. 거지. 못 믿을 애였지. 왜냐면 아까 처음에 그 5억엔이 개인별 5억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팀이지만 손해는 다 다른 거야. 결국. 그렇지. 자 그리고 뭐 불의 나라 두 번째 게임 검사관은 작은 버섯남입니다. 우리 편이지. 패스. 그래서 다시 또 1억 밀수 성공. 계속 밀리는 거야. 자, 그래서 불의 나라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야. 이제 물의 나라 세 번째. 어. 밀수 후쿠나가가 했어. 근데 패스 선언했어. 자기도 이럴 거면서. 자기도 빈 트렁크 가져와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가져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가 필요하잖아. 자 검사관이 아키야마가 됐을 때 이제 불의 나라 세 번째 판이 된 거지.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릭을 발휘를 합니다. 야 저기 돈 떨어뜨렸어. 하고 정말 돈다발이 떨어져 있죠.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막 트렁크를 막 열려고 열려고 하는데 하죠. 잠깐 아, 내 거였네. 아니 그랬죠. 그리고 다우트 1억 선언을 하고 결국 밀수 저지에 성공을 했다. 결국 이제 상대방이 반응을 안 했어도 뭐 다우트 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무조건 우리도 다우트 한다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 요게 플러스 돈다발까지 해서 속였다. 결국 이래가지고 이제 반전을 만들었다. 우리도 지를 줄 안다. 그렇지. 그런 걸 보여주고 결국은 뭐 한 번에 승리를 거둔 거지. 뭐 이런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되게 치열하게 그리고 뭐 중간중간 되게 변곡점이 많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점들이 되게 많은데 네. 뒤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고 이번에는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네. 다음 화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